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두산그룹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두산그룹에 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상 그때 궁금한 내용들을 잘 얘기해 주시는데요. 예. 두산그룹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가 많이 있었죠. 지금 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두산그룹이 국내에 100년 넘는 기업 중에 한 곳이고 사실은 가장 오래된 기업이죠. 박승직 상점에서 맞습니다. 시작한 거죠. 원래가 예. 126년째입니다. 사실 이 지배구조를 좀 이해하기 전에 두산그룹의 한 126년을 좀 보면 사실은 네. 저는 한 3번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는 오비 맥주로 하는 B2C 기업에서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중공업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에너지 기업으로 좀 변신 중에 있는 기업으로 보셔야 저 지배 구조가 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두산그룹은 그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오늘 일가, 그 현재 박정원 회장이 7.41%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일가가 44.6%를 가지고 있고요. 두산그룹의 메인은 역시 지금도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3년 전에 두산중공업에서 핵심 사업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에 팔았죠. 그러니까 굴삭기를 팔면서 현재는 두산중공업 산하에 두산퓨어셀, 두산바켓, 두산메카텍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원자력과 에너지 사업 이게 이제 핵심 메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신사업으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옆에 좀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은 상장사가 6개고요. 비상장사가 16개라서 향후에 이 지금 현재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탄력이 붙으면 상장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지주회사로 요 체제로 계속 움직여가고 있고 두산중공업 산하에 있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이 사실 최근에 어려워진 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안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가 네. 꽤 빠르게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23개월 만이군요. 채권단의 관리에서 졸업을 했지요. 네, 네.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당초 예상 계획보다 1년을 앞당긴 거죠. 사실은 이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 때문에 사실은 그 재무개선 약정에 채권단 관리 체계에 들어갔었고요. 네. 2020년 3월부터 들어가서 2023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2022년 2월 28일 날 끝났으니까 1년 1개월 정도 당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당긴 것 같고요. 사실은 고통은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 두산타워 팔았고요. 그 동대문에 있는 네. 두산중공업 아까 이야기했던 두산인프라코어 8,500개 팔았습니다. 클모 CC도 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3조 1천억 원을 지 알짜 자산을 매각을 해서 했는데 그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자산 매각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액션을 취해서 시장에 네. 신뢰감을 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요? 시그널입니다. 보통은 이제 하는 척하고 미적미적하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예.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또 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채권단의 신뢰를 얻은 것이 사실이고 예. 이것 때문에 다시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것이 작년 말부터 올해 두산그룹이 새로운 신산업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게 중요한 그 단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두산그룹이 B2C에서 중공업 기업으로 약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현재 변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 채권단의 조기 졸업과 신뢰 회복이 가장 빠른 운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두산 베어스 야구단 매각 얘기까지도 설도 나왔어요. 팬들이 맞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팬이 많죠. 그러니까요. 야구단은 뭐 건재하고요. 중요한 계열사들을 다 소위 이제 팔다리를 자르고 살아남은 그런 변화들은 대단히 정말 높게 사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산이요. 네. 자, 그럼 이제 두산의 미래가 우리는 궁금한 거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변화가 지금은 중공업, 에너지 이런 쪽으로 포션이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 기업 테스나를 인수했어요. 네. 네. 반도체 산업에도 진출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에서 에너지, 반도체, IT로 한 분야를 포트폴리오를 늘렸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간접적인 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두산 그 전자가 하고 있는 동박 적층판 사업, 그러니까 네.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동박 사업 원래 하고 있었어요. 후공정 사업이죠. 요게 아마 그나마 이 테스나를 바라보게 한 아마 단초가 됐을 겁니다.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다음이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 다음이 테스트니까 패키징에 간접을 하고 있으니 테스트 사업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테스나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이 테스나의 그 국내의 정도의 위치는 현재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아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그룹이 이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면서 캐시플로우가 좋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그 목마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스나의 인수는 이런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굉장히 도움되고 그 채권단의 그 관리 체계를 벗어나면서 받은 신뢰를 통해서 받은 유상증자에서 돈을 가지고 아마 이 기업을 인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과 테스트를 합쳐서 반도체 부분의 일부 발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성장 전망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는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큼 메모리를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렇죠. 아니라 지금은 그렇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쪽이니까 그런 쪽은 또 이 후공정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테스나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향후에 또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때 우리가 네. 팹리스 기업들이 있죠. 네. 설계부터 하는.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이제 하고 있는. 종합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또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분야가 바로 그 OSAT라고 해서 후공정 사업이거든요. 네. 후공정 사업이 현재 시장 규모가 약 1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26년 되면 뭐 100조 이상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여기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두산전자가 그 동박 사업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간접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두산그룹이 테스나 인수를 통해서 패키징 공급까지 같이 한다면 후공정 분야의 상당 부분 매출 분야나 산업에서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도부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굳이 시너지를 본다면 이 동박 그 제공을 통한 패키징 사업 그리고 패키징과 테스트는 꼭 묶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개 사업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얼마나 또 시너지를 낼지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두산중공업 얘기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가장 관심 받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름을 두산에너빌리티로 이제 바꿨어요. 물론 이제 우리 HTS나 이제 주권은 변경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회사에서 이름을 바꿔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직은 네. 두산중공업으로 나오는데요. 이름을 바꿨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름의 의미를 좀 보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와 스테네빌리티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신재생 산업, 지속 가능한 사업 에너지에 방점을 찍어 볼 수 있죠. 두산중공업 이제 바뀐 이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사업 축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일단 원전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리고 신재생에서 풍력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투빈을 활용한 수소가 있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으로 대선이 이제 결론이 나면서 사실은 가장 각광받은 건 두산중공업의 원전이죠. 우선 그 현재 그 채권단 관리를 직접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한울 3, 4호기 여기 한 8천억 들어갔거든요. 네. 두산중공업이 이게 묶여버렸죠. 네, 이게 이제 사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고요. 우선 그 당선인 소감의 1승으로 원자력이 바로 나와버렸죠. 신한우를 다시 가동시키겠다. 네.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일단 당장 여기에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마 그게 주가 일부 반영됐다가 좀 유춤하는 것 같고요.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신한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 이제 일컬어지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이 시장이 본격화되는 것도 일단 두산중공업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산그룹 전체를 보니까요. 또 수소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이런 쪽에서 두산 퓨얼셀도 지난해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최근엔 사실 조금 시장의 관심은 조금 수소 쪽인 모멘텀이 좀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두산 퓨얼셀 현황은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원자력과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 묶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수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법이 재작년에 이제 입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수소법이 입법되면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뭐 현대차그룹, 효성그룹, 뭐 두산중공업 여러 기업들이 뭐 뭔가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다 주춤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주춤하고 나니까 작년 연말부터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소법 개정안 핵심이 뭐냐면 정정수소 인증제예요. 이 정정수소 인증제가 뭐냐면 수소 에너지를 만들려면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수소 생산을 반드시 정정한 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뭘 포함시키냐면 수소 생산을 하는 정정 방법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법을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수소 정정법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굉장히 가속력이 붙을 건데 여기에 원자력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까지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우선 퓨어셀의 수소 발전을 통한 우선 바로 직접적으로 그걸 받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수소 생산을 하는데 원자력 방식을 포함시키는 법이 개정을 통과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SMR이 또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두산 퓨어셀과 두산중공업이 같이 시너지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호재가 되는 이제 법 통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부산문 이제 부생수소라고 그렇죠. 하고요. 가스를 가져다가 수소를 변환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원자력을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두산 퓨얼셀도 주목하고요. 두산그룹주 가운데 또 두산 밥켓이 있습니다. 네. 밥켓은 뭐 밥켓을 인수한 회사인데 사실 또 두산 밥켓도 별로 최근에 관심은 아닌데요. 건설업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밥켓도 좀 좋아집니까? 네. 두산 밥켓이 작년 실적이 좋았어요. 네. 매출을 5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뭐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다가 신용등급 전망도 S&P에서 그렇죠. 올렸네요. 예. 이제 신용등급 좋아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두산 밥켓은 원래 신용등 괜찮았는데 두산중공업이 그것 때문에 네, 바로 이 회사니까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채권단에서 독립하고 나서 분리되고 나서 간접이 좋아졌죠. 그래서 아마 현재 BBB를 유지하고 있는데 BB 중에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긍정으로 가면서 좋아졌죠. 근데 이제 두산 밥켓은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두산 밥켓 밑에 뭐가 있냐면은 두산 산업 차량이라고 있어요. 이 지게차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 효과 때문에 원래 매출이 한 13%더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수와 함께 두산 밥켓을 볼 때는 사실 미국 주택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택 시장은 굉장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형 중공 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원자재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할 거로 예상돼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두산 밥켓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검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로봇 얘기도 하셨는데요. 로봇 산업은 두산 로보틱스, 요건 비상장이죠, 아직? 네, 비상장입니다. 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을 뭐라 부르냐면 협동 로봇이라 불러요. 협동 로봇. 예, 네. 당 로봇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이제 보통 사람이 작업할 때 자동차 같은 데는 로봇이 직접 막 조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협동 로봇은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같이 도와주는 요 분야인데 2018년부터 줄곧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협동로봇 분야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지금 작년부터 글로벌 탑5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 1000대 이상의 생산을 판매를 하면서 사실 나름대로 그 시장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1조 원 시장 규모까지 합쳐졌는데 두산그룹이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반도체도 하고 AI도 하면서 이 로봇까지 같이 묶으면 뭔가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묶여지면 상장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그 계열사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또 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들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두산그룹 전체에 그러면 실적은 올해 얼마나 나올까요? 원래 두산그룹이 중공업 기준으로 한 9조 정도 했거든요. 약 9조 했는데 내년 올해 실적은 한 플러스 한 1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예. 예상하고 주요 매출은 역시 원자력이 이제 다이렉트로 올 것 같고요. 지금 기대되는 부분은 가스터빈 분야가 지금 조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분야도 좀 분야에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이 직접으로 혜택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은 가스터빈이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네. 두산그룹 얘기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좀 사실 올랐고요. 네. 개별 기업들도 많고 주 두산이 사실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탄력 있게 갔는데요. 그런 걸 좀 뭉뚱그리고 있는 주식회사 두산을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주식 이제 이 모든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주 두산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을 거쳐야 되거든요. 두산중공업 밑에 두산 퓨어셀이 있고 두산 바켓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영향은 두산 퓨어셀이나 두산 바켓이나 좀 중공업이 먼저 영향을 받겠죠. 이 두 개가 좀 가시적인 실적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주 두산을 보는 것이 두산그룹을 보는 조금 정확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뭐 에너지하고요. 이제 네. 또 IT 변화 이런 겁니까? 포커스는요? 네. 좀 큰 거리로 본다면 그 120년 역사 중에서 그 사실 이번 채권단의 그 통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중공업 기업에서 완전히 에너지 산업기기 기업으로 완전히 그룹 전체가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에너지와 산업기기의 두 축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는 저는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원자력과 가스터빈, 수소가 얼마나 시너지를 내는가가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 수소법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개가 덩치도 가장 크고 향후 잠재력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은 산업기계는 지금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 그래야 두산그룹 보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뭐 새로운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 매출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좀 더 보충하는 선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핵심은 가스터빈, 수소, 퓨어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뭐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요. 원자재값 오르는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이 두산그룹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